그래서 추가로 웹루트 폴더 증설했고요. 증설한 걸 인정받을 수 있게 일단 설정도 바꿨고, 포트 포워딩으로 포트도 뚫어놨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까지 확인했죠. 이제 좀 새로운 걸 해봅시다. 전에도 이거 언급한 적이 있는 내용입니다. 프로토콜. 좀 간단하게 더 알아볼 건데, 자, 프로토콜이라는 거 뭐냐면, 이 프로토콜을 처음에 우리가 DHCP로 접했죠. 다이나믹 호스트 컨피규레이션 프로토콜. 그 규칙이에요, 규칙. 그래서 프로토콜은 규칙이나 뭐 규약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어떤 규칙인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게 있었죠. HTTP. 자, 이건 뭐였죠? 간단하게 말하면 웹서비스죠. 웹서비스. 우리가 그 크롬 같은 곳에다가 이제 뭐 이런 거 쓰면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앞에 뭐 이런 게 생략되어 있는 거고, HTTP 이런 게 생략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웹서비스에 들어가기 위한 HTTP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었죠. SSH. SSH는 뭐죠? 리눅스 원격 리눅스 시스템 원격 대여죠. 그리고 이거 두 개 말고 더 있습니다. FTP라는 겁니다. FTP 원격 파일 전송. 그래서 원격으로 파일 전송에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파일 전송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이거는 좀 처음 본 개념이죠. 그동안 이 위에 두 개만 다루고 있었는데 FTP는 처음 나온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SSH도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SFTP라고 있어요. 좀 HTTP 빼고 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자, SSH는 뭐랑 세트죠? 자, 서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클라이언트예요. 얘 클라이언트랑 세트.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윈도우에 우리가 뭘 설치했죠? 우리가 원격 접속할 때 푸티를 설치했죠. 그래서 윈도우에 이 푸티를 설치해가지고 이 푸티를 통해서 원격 접속했죠. 리눅스에. 그리고 이 리눅스 안에는 뭐가 있죠? SSH죠. 그래서 이 SSH로 리눅스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해봤습니다. 해봤잖아요. 뭐 SSH하고 뭐 127.0.1 뭐 이런 식으로. 그때 그 SSH가 이 SSH예요. 그리고 FTP도 할 수 있는 게 좀 많습니다. FTP가 보면은 이렇게 하면 안 나오겠네. FTP 프로그램? 여기 보시면 바로 나오죠. 파일질라. 그래서 이런 FTP 프로그램 중에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료인 파일질라를 사용할 겁니다, 우리. 그래서 이것도 파일질라. 그래서 이거를 좀 다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래서
서버. 그래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SSH를 접근하려고 할 때 윈도우의 PuTTY 그리고 리눅스의 SSH 그리고 파일질러로 접근할 거예요. 자, 근데 이 SSH를 받아들이는 서버의 입장, 리눅스에서 뭐였죠? 리눅스 내부에 우리 CentOS 설치할 때 내장된 SSHD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생각해보면 이 윈도우에 있는 파일이나 폴더를 리눅스에 넣을 수 있나요? 뭐 지금 이런 워크 폴더, 우리가 명령어 배울 때 썼던 이 폴더를 여기 리눅스 세상으로 넣을 수 있나요?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없어요. 일단 지금 이게 PuTTY는 원격 접속을 한 거죠. 여기는 리눅스 세상이고 리눅스 안에 들어가서 뭐 리눅스를 컨트롤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가상 머신, 그러니까 우리가 서버 컴퓨터 IDC에 있는 거죠. 리눅스 그 자체. 둘 중에 뭐가 됐든 뭐 리눅스 안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윈도우를 컨트롤할 수 있나요? 여기서 윈도우를? 못하죠. 뭐 이런 윈도우에 있는 파일을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옮길 수 있어요? 못하죠. 안 되죠. 그러면 여기서 접근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선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죠. 자, 그래서 이런 파일을 전송할 때 파일 전송을 위한 이 파일질러라고 있어요. 파일질러.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이 파일질러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상황을 한번 써보죠. 일단은 윈도우에 있는 파일 A를 리눅스 안으로 옮기려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럴 때 필요한 거는 이제 원격 파일에 특화된 뭐 파일질러, FTP 프로그램인 파일질러를 설치해야 돼요. 원격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PuTTY나 SSH가 필요했죠. 네, SSH는 내장되어 있으니까 설치할 필요 없고 PuTTY는 이미 설치했고요. 그래서 파일질러도 필요하니까 설치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파일질러는 어디에다 설치해야 될까요? 자, 윈도우 대 리눅스 둘 중에 어디다 설치해야 될까요? 윈도우에다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에서 SSH를 사용해서 리눅스에 원격으로 붙을 거예요. 우리가 그 PuTTY 사용할 때 여기다가 뭐 호스트 IP 여기다 포트 적어가지고 여기 포트는 윈도우에 있는 포트를 썼죠.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파일질러를 이용해서 윈도우에서 리눅스로 붙을 겁니다. 붙을 건데 붙었을 때 그때는 파일을 옮길 수 있어요. 리눅스 안에 있는 파일을 윈도우로 다운로드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윈도우 안에 있는 이 파일을 리눅스로 옮기는 것도 가능해요. 폴더랑 파일 생성도. 근데 딱 거기까지만. 그래서 그거를 옮기는 것도 되는데 우리가 뭐 명령어 MV나 RM 뭐 이런 거 사용해서 권한 바꾸는 건 못해요. 그래서 일단은 파일질러를 설치해 봅시다. 파일질러 이거를 이거 한글로 입력하면 안 되더라고요. 파일질러 다운로드 링크를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파일질러
일단은 수업 페이지에다가 올려드렸고요. 일단 뭐 직접 검색해야겠다. 구글에다가 영어로 검색하세요. 이거 한글로 검색하면은 안 나오더라고요. 파일질라. 자,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위에 거 클릭해주세요. 자,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서버일까요? 클라이언트일까요? 이 둘 중에. 분명히 둘이 다른 거예요. 자, 이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프로그램이고, 옆에 있는 서버는 서버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근데 없어도, 지금 파일질라 써서 어떤 걸 이용해서 리눅스에 접근할까요? 파일질라로 뭘 사용해서 리눅스에 접근한다고 했죠? SSH죠. 그러면 이거는 리눅스 안에 이미 있으니까 서버는 필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 하면 됩니다. 클라이언트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 번 더 클릭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쪽에 뭐 프로 더하기 CLI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여기 보시면은 가능한 게 좀 더 많죠. 이러면 유료예요, 유료. 그냥 파일질라 이거를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하시고요. 이거는 뭐 닫고 다운로드 해줘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거니까. 다운로드 됐으면 설치해야죠. 뭐지? 나왔다. 자, 이런 식으로 셋업 창이 나와 있죠. 동의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디클라인 해야 됩니다. 뭐 간혹가다 여기에 뭐 오페라 이런 거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브라우저를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할 것인가? 라고 물어보는데, 여기다 accept하고 next 누르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브라우저는 여기서 제공하는 걸로 바뀌니까 디클라인으로 해야 돼요. 디클라인 선택했으면 next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미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이미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마치고 나면은 다운로드 됩니다. 피니시 클릭하면 제가 이제 일단 뭐 이거 확인하고 자동으로 열리는데, 그 체크박스에 설치 후에 뭐 실행 이런 거 체크하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일단은 이런 프로그램이 실행됐고요. 그래서 취업해서 회사 다니다 보면은 뭐 본인이 서버 쪽이다 이런 거 좀 다룰 일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원격 파일 전송이죠. 그래서 이걸 다룰 줄 알면은 서버에 접속할 때 좀 신경 쓸 부분이 많이 줄어듭니다. 이것도 원격 접속을 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푸티로 접속했죠. 이렇게 되면 이제 푸티를 쓸 필요 없습니다. 웹서버 환경 구축해놓고 만든 프로그램도 웹서버에다가 올려놓고요.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 상태로 파일질라로 내 코드 프로그램만 바꾸면 돼요. 그러면 이제 서버가 리빌딩 하고요.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저런 세팅을 이제 초기 세팅 뭐 이런 거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파일질라에서 올릴 폴더만 작업하면 돼요. 얘는 편하고 좋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이제 사용법은 구글에 다 있고요. 저는 간단하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써보기 전에 우선은 라디오가 있고 라디오에 나오는 내용을 송출하는 방송국이겠죠.
그리고 TV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라디오 방송국에서는 이 라디오에 있는 이 특정 주파수를 통해서 뭐 청취자들한테 프로그램을 송출하겠죠. 뭐 AM이나 FM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라디오는 듣는 거고, 방송국에서 실제로 녹음되거나 뭐 라이브로 진행 중인 음성을 주파수로 보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주파수가 있는 채널로 찾아 들어가면 청취 가능한 거죠. TV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TV도 채널이라는 걸로 나뉘어져 있지만 결국에는 이 주파수를 사용해서 방송국이 뿌린다. 그러면 그 채널로 들어가서 주파수를 잡으면 볼 수 있습니다. 영상과 음성을. 이거를 우리 상황으로 놓고 오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사용 중인 라디오의 제조사가 삼성이에요. 그리고 주파수 대역은 22번이에요. 그러면 방송국이 22번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를 듣겠다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그리고 22번 말고도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23, 24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다른 채널이 있다고 할 때, 주파수가 있다고 할 때, 자, 소니라는 라디오가 있어요. 얘는 24번을 써요. 그러면 라디오 방송국에서 24번도 제공하고 있으니까 소니 라디오로도 충분히 들을 수 있죠. 그래서 TV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80 포트 있고 8011, 8012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삼성 TV로 80 볼 수 있죠. 그리고 LGTV는 801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라디오, LG 라디오가 있는데 얘는 8012로 될까요? 8012를 통해서 뭐 라디오 들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라디오는 22, 23, 24만 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 영역이죠. 뭐 주파수가 뚫려 있긴 할 텐데 볼 수는 없죠. 라디오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포트라는 개념은 하나입니다. 웹서버 리눅스로 접근하기 위해서 뚫려있는 뭐 기본 포트 22번, 얘는 SSH죠. 80은 웹서버고요. 둘 다 같은 포트입니다. 같은 포트예요. 근데 이 포트 영역 안에서 내가 불가능한 영역의 포트를 들어가려고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푸티를 사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 포트 영역이 있는 거고, 이 파이질라를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는 포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두 개는 서로 다릅니다. 80이면은 웹서버죠. 자, 그러면 웹서버 80으로는 누가 접근 가능할까요? 일단은 현재 세팅 상황에서 80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브라우저죠. 크롬. 그래서 웹서버로 접근할 수 있는 브라우저. 그리고 22번 포트로 들어갈 수 있는 건 푸티. 근데 여기서 이 파일질라를 사용해서 어디로 들어갈 거냐면 리눅스로 들어갈 겁니다. SSH로. 그러면 파일질라는 어떤 포트를 보고 들어가야 될까요? 일단 목적지가 여기에요. 22번 포트. 목적지는 그럼 이 리눅스겠죠? 그래서 파일질라로 접근하는데 뭐 웹서버 같은 곳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진짜로 들어가 볼 건데, 자, 파일에 사이트 관리자,
클릭하시면 이 전에 있던 거 지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게 전에 수업이 있었어요. 한 3월인가 4월인가 그때 아마 했던 게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설치하면 여기 아무것도 없고 새 사이트 하면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 새 사이트를 만들고 폴더도 만들 수 있고요. 연결했을 때 푸티로 따지면 이 뉴세션 있죠? 뉴세션 여기로 나오네. 이런 겁니다. 여기다가 뭐 포트 쓰고 뭐 호스트 IP 주소 쓰고 하는 것처럼 파일질라도 똑같아요. 여기다가 IP 쓰고 여기다가 포트 쓰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파일질라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폴더까지 만들 수 있고요. 여기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이름을 한번 바꿔보죠. 이름은 랭카드 IP 주소로 할게요. 그리고 이 뒤에다가 포트 22. 그리고 어디로 갈 건지 적으면 좀 서버 관리할 때 편합니다. 그래서 이 서버가 제공하는 메인 시스템의 포트 또는 이름을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 호스트에다가 IP를 쓰면 되는데 어디로 들어갈 건지 알면은 뭘 써야 될지 알겠죠. 자, 리눅스로 들어갈 건데 바로 들어갈 수 있나요? 이게 헷갈리면은 푸티 원격 접속할 때 했던 거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리눅스로 들어가는데 리눅스 IP를 쓰진 않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여기도 리눅스의 IP를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 바로 못 가니까 포트 포워딩을 해서 가야 돼요. 지금은. 그러면 호스트에다가는 이제 로컬인 127.0.0.1 쓰면 되고요. 그리고 포트는 윈도우에서 이제 리눅스로 갈 수 있는 포트가 2222니까 2로 써줘야죠. 여기 암호화는 건드릴 필요 없고요. 그리고 프로토콜은 SFTP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SFTP로 해야 되냐면 이게 보시면 뒤에 SSH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죠. 이 앱. 이 부분이 FTP예요. FTP 약자가 이거입니다. 이 규약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파일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사용자는 뭘로 해야 될까요? 사용자는 어떤 계정일까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루트랑 코리아 IT 있죠? 코리아 IT를 마스터 계정으로 했으니까 코리아 IT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밀번호는 일반 비밀번호 뭐 이렇게 설정 안 돼 있으면 굳이 뭐 이렇게 돼 있었으면 입력 안 해도 되는데 난 따로 설정하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이 코리아 IT라는 계정의 비밀번호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연결 한번 해보죠.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되고 엔터 치면은 자, 이제 접근됐습니다. 자, 이 영역 한번 보세요. 어디일까요? 리눅스 안에 있는 홈 디렉토리입니다. 홈 디렉토리. 자, 인덱스 HTML 여기 있죠? index.html. FT에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홈으로 이동해야죠. 좀 잘리긴 하는데, 네. 보죠.
일단은 캐시랑 컴피그 숨긴 폴더 두 개 보이시죠? 그리고 뭐 index.html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뭐 배시.히스토리, 로그아웃, 뭐 프로필 세 가지 보이고, 그리고 뭐 레스 hst 있고 bim info 있고요. 똑같죠? 연결됐습니다. 이게 이 상황입니다. 홈 디렉토리랑 같은 상황.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윈도우고 로컬 사이트라고 되어 있죠. 로컬 사이트는 내 눈앞에 있는 컴퓨터, 그리고 여기 보시면 리모트라고 되어 있는데 리모트는 내가 접속한 리눅스예요. 그래서 리모트에서는 폴더를 좀 시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루트죠. 보시면 이 홈 디렉토리 안에 코리아 IT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루트도 갈 수 있고, 루트 보면 우리가 만든 웹 폴더 있죠? 이 웹 폴더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들어가면 이제 만들어 놓은 사이트 012 웹루트 폴더 보이시죠? 다 가능합니다. 일단은 다시 홈으로 왔고, 이 상태에서 만들어 놓은 폴더에서 우리가 워크 폴더 하나 만들어 놨죠? 수업 시간에. 그러면 이 워크 폴더를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이거 닫아놓고. 자, 워크 폴더 하나 열어놓고. 크기가 조금 그러네요. 됐다. 뭐 이 정도면 되겠지. 여기다가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새로 만들기, 텍스트 문서. 이름은 a.text 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일단은 만든 거를 먼저 보죠. 진짜 있는지. 그래서 워크 폴더. 자, 이거 안 나왔을 때 새로 고침 누르면 나옵니다. 그래서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진짜로 이게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라고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진짜 열었을 때 안녕하세요가 있는지 한번 확인할게요. 근데 여기서 확인하는 건 안 되니까 이거 언제 복사해야되지? 이거 저 몰랐는데 더블 클릭하면은 복사되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일단은 잠깐 삭제하고, 일단 다른 방식도 있으니까 이거 드래그해서 삭제해도 복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진짜로 복사됐는지 확인해보죠. a.txt 파일 일단 들어오긴 했는데 내용을 한번 봐야겠죠. cat a 이렇게 나왔지.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왜 이렇게 나왔지? 진짜 이상하네. 네. 열었을 때 내가 작성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되게 편하죠? 파일을 좀 쉽고 편하게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홈 디렉토리에 있는 이 index.html을 드래그해서 워크 파일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폴더랑 파일을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우클릭한 다음에 새 파일 만들기나 뭐 디렉토리 만들기 이걸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잠깐, 이게 왜 안 됐지? 그래서 또 안 되네. 에이. 그래서 이 새 파일 만들기는 이 터치고, 디렉터리 만드는 거는 mkdir 이 명령어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리눅스에서 한번 만들어 보죠. touch b.txt 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새로 고침하면 b.txt 나왔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옮기는 것도 됩니다. 근데 여기 b.txt 이동하고요. 지금까지는 파일질라로 서버 세팅을 못해요. 파일질라는 파일 용도니까. 뭐 서버 세팅 된다면 진짜 좋겠죠. 뭐 서버 세팅 된다면 뭐 푸티로 원격 접속하고 난리 피우지 않아도 되니까. 자, 근데 푸티로는 파일 리눅스에서 윈도우로 못 옮기고 파일질라로는 서버 세팅 못하니까 둘 다 같이 쓰면 업무 효율, 뭐 능률 엄청 오르겠죠. 그래서 서로 강점이 다릅니다. 푸티는 서버, 뭐 설정, 뭐 그리고 파일질라는 파일, 또는 권한 바꾸거나 뭐 설치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용도. 그리고 파일질라에서는 삭제도 가능합니다. 먼저 보여드렸죠? 요거 삭제, 그리고 삭제. 여기 보면 ls 했을 때 index.html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삭제는 그 rm 명령어 쓴 거예요. 여기다가 새 파일 하나 만들고 rmb 삭제됐고, 왜 이러죠 이거? 그럼 이제 없을 테니까 여기서 새로 고침하면 b가 여기 있죠? 사라집니다. 일단 이게 실시간으로 여기서 반영이 되진 않습니다. 새로 고침 한 번씩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권한도 있어요. 똑같아요. 폴더는 D고 파일은 하이픈, 그리고 기타 사용자, 소유자 이런 식으로 다 있습니다. 소유자 그룹도 있고. 그래서 파일 관리할 때는 파일질라가 편합니다. 그리고 리눅스 안에 있는 파일뿐만 아니라 이 윈도우 안에 있는 파일도 지워줘요. 얘가 다시 새로 만들고, 뭐야, 이거 Shift 딜리트 하면 됩니다. 편하죠? 윈도우에서 제공되는 이 AI가 아니라 UI 제공되는 UI 쓰면 편해요. 그리고 윈도우에 있으니까 윈도우에 있는 단축키도 먹히고요. 그러면 이제 잠깐 실습할 내용만 알려드리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실습할 내용은 수업 페이지에다 제가 업로드 해드릴게요. 수업 페이지 한번 새로 고침 해보세요. 그러면 실습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습 내용인데 우리가 이 wget이라는 걸 통해서 구글, 네이버, 카카오의 로고 이미지를 다운로드 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방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보여드려야죠. cd 일단은 웹사이트에 영의 퍼블릭으로 이동하고요.
지금은 index.html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wget으로 구글의 경로를 붙여넣고요. 엔터 치면 자, 여기 보이세요? 다운로드 되는 거, 세이브드. 그래서 이게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 wget은 뭐 할 때 쓰던 거였죠? wget. 리눅스 안에서 브라우저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부에서 내부 웹서버로 접근해 봤죠. 그때 성공한 표시로 205K라는 이 상태 코드도 말했고요. 그래서 이 뒤에 써준 이 주소로 들어간 겁니다. 거기로 들어가면 이제 진짜로 로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 나오는 이 HTML 파일, HTML 파일은 아니고 그냥 PNG 파일을 다운로드 한 거예요. 이 wget 함으로써.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wget을 이용해서 각각의 웹페이지 로고를 다운로드 하시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경로가 다르죠. 8010, 8011, 8012 각각 내려받아도 되고 한 번에 다운로드 한 다음에 다운로드하는 파일을 각각의 웹루트 폴더에다가 이동해도 되고요. 편한 대로 하면 되고요. 실습할 때 푸티로도 해보고 파일질라로도 해보세요. 근데 파일질라가 편할 거예요. 둘 다 가능하긴 한데